네, 여보세요? 네, SK텔레콤 유심을 택배로 보내준다고요? 자,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,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4월 18일 저녁 해커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18일 밤 11시 20분쯤에 해킹을 감지를 했어요. 그런데 SK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20일 오후 4시 46분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24시간이 훨씬 지난 40시간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,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어차피 개인정보라는 게 이미 또 많이 털려 있고 인터넷 바꿔라, 휴대폰 가입해라, 제 이름을 알면서 전민호 고객님 이러면서도 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은 유심 일련번호라든지 유심에 관한 정보, 그런 암호화된 숫자까지 다 알고 있을 경우에 해커가 여기 있는 일련번호라든지 모든 유심의 정보를 알고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이게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, 매우 어렵다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복제를 했다,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복제를 했을 때 제일 문제는 나도 통신이 되는 상황이고 해커도 같이 통신이 돼요. 내가 만약에 은행 앱을 쓰고 있어. 근데 그 은행 앱을 똑같이 해커가 문자 인증이라든지 전화 인증을 받아서 내 앱에 접속할 경우에,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이체를 한다든지 새롭게 대출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. 전화라든지 문자를 이 쌍둥이 폰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문제를 제거하려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 유심을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에 넣으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.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단 무료니까 가입을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심 칩의 정보를 이용하고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 유심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. 그럼 어떻게 되냐, 내 유심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유심이 변경된 거죠. 이 유심, 내가 쓰던 유심은 못 쓰게 되고 해커가 들고 있는 이 유심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. 금융의 인증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해커가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폰을 보고 있다면은 알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내 신호는 유심이 인식이 안 된 것처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갑자기 그러니까 전화 문자가 안 되고 심카드가 이상하다고 알림이 뜨게 될 거예요. 이거 혹시 해킹 당한 거 아닌가?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만약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웹에도 우리 정보들이 이미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, 아니면 내 폰에 신분증이 보관돼 있다. 근데 내가 언제 어떤 특수한 앱을 통해서 스미싱 앱 같은 걸로 내 정보가 이미 어딘가 유출이 돼 있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. 해결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는 겁니다.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SK텔레콤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선 조치로 유심 보호라는 서비스가 무료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그냥 강제 가입을 시켜라. 강제 가입을 시켜서 먹는 욕보다 강제 가입을 안 시켜서 먹는 욕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특수한 사항이 발생해서 비상사태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모두 가입시켰습니다. 원하지 않는 분은 연락 주시면 삭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전산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일단 최소한 내 유심을 가지고 다른 단말기에 끼워봤자 전산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보완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두 번째는 SK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심 무료 교체인데요. 문제는 2,300만 명의 가입자가 지금 한꺼번에 누구든 월요일부터 빨리 지금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고 해도 유심이 2,300만 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끝자리가 0번인 분, 1번인 분 바꾸러 오세요,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그래도 좀 기다림 없이 업무를 처리해 준다든지, 아니면 LG U+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. 유심을 택배로 보내서 개인 인증을 받고 유심 신청을 하면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고
택배로 받았을 때 셀프로 유심 변경을 할 수 있는 뭐 QR코드를 같이 보낸다든지 뭔가 이런 방법을,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.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잘못을 했고 그거를 소비자는 피해를 봤는데, 지금 매장 앞에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고 다시 또 유심이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해보고 이런 시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사실 T-다이렉트몰이라는 게 있죠. 거기서 택배로도 우리가 기계를 받는 세상이잖아요. 본인 인증을, 개인 확인을 한 다음 택배로도 유심이랑 기계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알뜰폰 가입할 때도 편의점에서도 유심을 살 수 있고 택배로도 유심을 받아서 셀프 개통까지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가 터졌는데 왜 이거를 대리점에서만 직접 해야 되는 건지, 이거는 너무 이 사태를 유심 바꾸는 사람 몇 명 있겠나?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. 2300만 명 중에 50%만 바꾼다고 쳐도 1000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1000만 명이 대리점, 직영점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감당한다는 건지, 이거는 다시 한번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고, LG U+에서 개인정보 사건이 생겼을 때 택배로 처리해줬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택배로 배송을 해주시거나, 혹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유심차를 헌혈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돌아다니면서라도 유심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거 지금 비용 아낄 때 아닌 것 같고요. 어떻게든 해서 지금 이 사건이 2300만 명이 유심을 다 바꿨을 때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.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를 이용해서 SK텔레콤입니다. SK텔레콤 고객센터입니다. VIP 센터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스미싱,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? SK 고객센터입니다. 뭐 VIP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요. 지금 고객님의 간단한 정보만 확인해서 제가 유심을 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혹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전화 와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사실은 SK 해킹 사건으로 인한 문제는 안 일어났는데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사기치면 좋겠네 하는 그런 나쁜 집단들한테 또 당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. 유심을 변경해 준다는, 뭔가 보호해 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앱을 깔게 한다든지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은 듭니다. 특히 뭐 가입한 대리점입니다, 가입한 판매점입니다,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, 이런 거 다 사기 스미싱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. 이거를 미끼로 스미싱, 보이스피싱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부분,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흔히 당하는 게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카톡이 와가지고 이상한 앱을 깔게 되는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. 그거 누가 당할까 싶은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카톡이 오면 이거 해야 되는갑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유심 어떻게 짜증난다, 유심 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데 갑자기 링크가 딱 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은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먼저 삭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휴대폰 갤러리에 보시면 내가 편의를 위해서 저장했었던 내 신분증, 내 여권, 내 개인 정보들 무조건 갤러리에서 삭제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메모라든지 노트 앱에 있는 내 개인 정보들, 아이디 비밀번호, 계좌 간편 비밀번호, 그리고 나의 개인 정보들은 무조건 삭제하셔야 됩니다.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분증을 누구에게 보내줬다든지, 내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든지, 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있다면 지금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내가 SK 가입자가 아니라고 나는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우선적으로 내 정보를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. SK가 털렸을 뿐이지 KT, LG도 언제든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자영업자분께서 부고문자 스미싱 앱을 설치하고 나서 5천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한 사건이
사건이 있죠. 그래서 SK에 해킹 당한 게 아니더라도 그분도 SK 해킹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 털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. 앞으로는 내 신분증이라든지 내 여권을 사진을 찍어서 내 갤러리에 보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거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2차 피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. SK 유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또 보충 영상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새마을통신 전민호였습니다.